제일 세션은 교육 혁신을 위한 교과목 운영 전략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 메타버스 시대 경남대와 교과목 활용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경영정보학과 박종필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마 저도 다소 생소한 부분인데요. 아마 교수님들 한 얼마 전부터 메타버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은 좀 생경하지만 이런 그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우리 학생 지도 수업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정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영정보학과 박종필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약속을 먼저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지만 의미 있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시대, 우리 경남대학교와 그리고 우리 교과 과목 활용 전략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대로 오기 전에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국가 뇌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집중력은 한 25분 내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임팩트 있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경영정보학과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버스일까요? 어떤 버스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버스에 이제는 올라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정말 버스가 아니고 메타라는 그리스어로 우리가 초월하다라는 그러한 초월이라는 메타와 그리고 유니버스라는 우주라는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발음을 굴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피지컬한 현실의 세계, 이 땅 그리고 지구, 우주를 넘어서 저 멀리 우리 새로운 우리 가상 세계의 현실을 바로 메타버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핫하게 뜨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아바타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아바타를 통해서 우리는 물건을 또 상품을 또 주고 사고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그 어디에서 듣지 못할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학문적인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bondness라는 bond라는 것은 어디에 딱 붙다라는 말인데요. 소위 말해서 일체감을 얘기합니다. 즉 이 그림에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영웅이 밑에 있는 어떤 캐리커처나 이런 것들하고 좀 비슷하게 느낄까요? 다시 얘기해서 similarity, 어떤 유사성이 굉장히 비슷하게 느낀다면 그것이 나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presence, 실제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비록 그곳에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내가 그곳에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즉 첫째, bondness와 presence,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고 그것이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느끼는 이 개념이 메타버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수많은 이야기들 듣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학문적인 접근부터 먼저 우리는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결코 아니고 벌써 2003년에 우리 린던 랩에 의해서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게임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벌써 20년 전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세컨드 라이프를 통해서 이곳에서 잘 모르는 사람과 가상 세계에서 결혼을 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그 이상의 어떤 이 정말 세컨 제2의 라이프를 우리가 이렇게 구가하고 있을 만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세컨 라이프 경제라고 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옷이나 이런 아이템을 돈을 쓰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심스라는 것이 더욱더 세컨 라이프보다는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바일 버전까지 나와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정말 킬링 타임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소위 말하는 세컨 라이프 세계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우리가 가속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단순하게 이러한 똑같은 반복적인 이야기를 결코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한 1년 정도 있으면 어떻게 좀 스탑 되겠지, 혹은 백신만 맞으면 우리가 좀 많이 해결되겠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델타, 람다까지 우리가 거론될 정도로 그러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대학에서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줌 타이어드라고 하는 이제는 줌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2학기까지도 우리가 거의 줌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줌 타이어드, 정말 피곤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있어서 페이스북은 정말 좀 소위 말해서 없어져도 빨리 없어져야 하는, 우리 싸이월드는 실패했지만 페이스북은 계속 우리가 ongoing 잘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페이스북은 소위 말해서 오큘러스 캐스트라는 이러한 우리 VR 기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바로 이 기기가 단순한 VR 기기가 아니고 이것을 쓰면은 세컨 라이프 같은 그러한 곳으로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또한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외국의 사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네이버에서는 제페토라고 해서 벌써 우리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많은 또 여기서 라이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네이버가 만든 제페토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불핑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블랙핑크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블랙핑크 빌리지가 있어서 이곳 가상 세계에서 정말 그 빌리지에 가서 이러한 블랙핑크 어떤 아바타, 소위 말해서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난다면 지금 이러한 어떤 그 모델들이 밑에 있는 캐리커처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느껴지나요? 즉 실제로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과 비슷하게 닮은 아바타가 그러한 불핑의 빌리지에 가서 이러한 캐릭터들을 만난다면, 아바타를 만난다면 마치 실제로 만났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제페토 같은 어떤 메타버스 세계, 가상 세계의 확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구찌와 같은 이러한 우리 브랜드들은 이미 제페토와 같은 곳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마케팅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폭넓게 그렇게 사용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찌와 같은 브랜드의 자신의 캐릭터가 여기서 옷을 사고 혹은 옷을 입고 이곳에 정말 앉아 있다면 마치 구찌 매장이나 구찌 샵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러한 선상에서 이제는 제페토와 같은 이러한 메타버스 안에서의 대학교가 충분히 꿈꿔질 수 있고 마치 자신이 오늘과 같이 비가 오는 날 굳이 이렇게 비를 맞고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지라도 우리 이러한 자신의 캐릭터가 저기에 간다면 우리 자신이 수업을 들었고 강의를 들었고 수강을 할 수 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사실 오늘의 셀링 포인트는 두 번째입니다. 제가 소위 말해서 오늘 팔고자 싶은 거는 바로 이 두 번째를 팔고자 싶어서 바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순천향대가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입학식을 올해 3월 1일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대가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세계 최초 메타버스 입학식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 순천향대가 이러한 메타버스 입학식을 기획하게 된 어떤 백그라운드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고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정말 순천향대가 멀죠. 멀 뿐더러 저도 이제 몇 번 실제적으로 가보면 교통편도 좀 불편하고 한 번 가보면 이거 계속 이렇게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대는 예전부터 소위 말해서 서울에서 이곳까지 통학하는 시간까지도 좀 줄이고 이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세이브 타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열차 강의실을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재미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강사분 자체가 꼭 교수님이라기보다는 어떤 뮤지션이나 조금 이렇게 아주 조금 유명하신 분들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겸임 교수식으로 해서 이러한 강의까지 오는 열차 강의실 이용해서 펀하게 그렇게 강의를 하고 학점을 주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메타버스 입학식 하는 자체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떤 운영 방식이 중요한데요. 소위 말해서 사회자로 유튜버 천재 이승국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이어 이렇게 이 사회자를 맡겼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신입생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 괜찮은데 우리 학교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사회를 꼭 굳이 교수님 꼭 굳이 어떤 분 이렇게 볼 게 아니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정말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러한 유튜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순천향대 입학식은 SK텔레콤과 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SK텔레콤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꼭 서울권에 있는 명문 대학교하고만 결코 어떤 얼라이언스 협약을 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순천향대와 같이 지리적으로 어떤 약점들이 있고 지리적으로 어떤 큰 이런 곳들, 그다음에 인지도적인 면에서 또 약한 이런 곳을 일부러 같이 SK텔레콤이 이렇게 협약을 하는 거죠. 왜? 한 가지의 성공적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소위 말해서 지방권에 있는 대학들한테 셀링, 이런 플랫폼을 셀링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아시아권이나 혹은 세계권도 자신의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SK텔레콤과 협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순천향대 운동장과 비슷한 실제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이러한 메타버스 상에서 인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아바타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아바타로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자기 방에서 이렇게 보겠지만 실제로 입학식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고 그리고 학생 대표를 통해서 선서를 해서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다 하는 굳이 꼭 학생들이 와서 사람이 앉는 그런 임펄슨한 우리가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학생들에게도 만족도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제 국내 대학에서 이미 점화가 되어서 우리 순천향대뿐만 아니고 건국대, 숭실대 그리고 또 많은 대학들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구축에 대한 속도 경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명합니다. 이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선도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임팩트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산기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가지고 정말 공학 교육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2021년 현재의 우리 1학기의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항상 어떤 우리 학교에서 좋은 강의나 좋은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머릿속에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면 so what? 그래서 어떡하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 경남대학교에 우리가 이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Why not? 왜 우리는 안 되겠습니까? Why not me? 왜 우리는 안 되겠습니까? He can do, she can do. 그도 하고 그녀도 하고 다른 대학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략적인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NC소프트와 경남대가 우리가 협업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NC소프트는 첫 번째는 원래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연고가 바로 이곳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세 번째는 바로 NC소프트의 배재현 부사장, 참고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두 번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1위가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님이시고요. 2위가 NC소프트의 배재현 부사장. 바로 우리 경남대학교 전산통계학과 지금은 컴퓨터공학과를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러신 분들을 조금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막 이렇게 막 기획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당위성과 좀 이렇게 같은 협업과 그리고 또 NC 우리 다이노스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의 마산구장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전략적으로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경남대학교 메타버스 미래융합대학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첫째는 교양교육 중에서 몇 개 과목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런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바로 대구 카톨릭 대학교에는 사이버 자유대학이라고 해서 3년제.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역권에 있는 대학들이 저는 지방대학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는 굳이 우리 학부형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까운 청춘과 젊은 시간을 4년이나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을 좀 세이브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있고요. 3년제고요. 그리고 대구 카톨릭 대는 100% 온라인 수업으로 이 단과대학 자체가 우리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어떤 20대뿐만 아니고 20대인데 파트타임 잡,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 평생 교육 개념으로 또 나이가 좀 있으신데 또 대학 학위를 좀 받고 싶은 분들의 직장인이나 이러신 분들도 이러한 사이버 자유대학을 실제로 내년부터 런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제가 메타버스 미래융합대학을 한번 학교 측에서 한번 제약을 한번 해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좀 교육혁신 포럼을 통해서 좀 교과목하고 좀 연계하고 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라는 게 그렇게 우리 국내에 무르익었진 않았고 그 다음에 또한 조금 더 우리 교육혁신 교육 연구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기존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실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조미연 사범대 우리 학장님과 노승미 교수님 그리고 우리 조용재 교수님하고 같이 더불어 교육혁신 연구회를 통해서 구글 클래스 크래프트라는 것을 한번 우리 좀 배우고 또 실습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거를 우리 학교에 좀 어떻게 하면 런칭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연구를 한번 그렇게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캐릭터 자체가 학생이에요. 학생. 그래서 출석이나 학점이나 그다음에 잘한 게 있으면은 자꾸 점수를 주면은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아이템들 무기들이 점점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를 학생들은 어차피 게임을 좋아하니까 갖게 되는 거고 재미있는 것은 자신만 갖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팀원들이 있습니다. 팀원들이 있어서 팀원들이 출석을 좀 잘 하지 않거나 가제가 약하거나 하면은 뭐 이렇게 어떤 아이템도 좀 줄 수도 있고 또 그 에너지도 좀 이렇게 줘서 또 거의 죽어가는 팀원들을 살릴 수도 있고 이러한 컬래버레이션 협업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제페토와 같은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러한 구글 클래스 크래프트는 이미 미국권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국제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이러한 클래스 크래프트를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제 저는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빅 체인지, 빅 웨이브 아주 큰 변화와 파고의 시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방향도 맞아야겠고 두 번째 속도도 어느 정도 좀 내야 될 거는 같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의 시대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버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버스에 반드시 올라타야만 합니다. 우리 경남대학교가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메타버스의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대응하고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니 좀 질의를 한번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우리가 아직도 이 현장에 제 생각에 현장이었으면 아마 많은 질의가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 하다 보니까 또 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질의응답하는 그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때문에 좀 질의응답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저 그 박정필 교수님 강의 그 발표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그 어떤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보통 40대, 50대 이렇게 되는데 젊은 지금 우리가 지도하는 세대들 MZ 세대,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집단적인 기억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저도 굉장히 메타버스 이런 부분이 관심이 가면서도 저거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마 저희 생각하고 그 20대 분들의 어떤 그 사고 체계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저도 뭐 순천향대 그런 부분도 봤는데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구글 크래프트를 통해서 이제 이 클래스 같은 게 학생들의 어떤 동기 진작 뭐 이런 거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요. 10대들에 있어서 게임은 a part of life, 삶의 일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게임을 좋아하는데 우리 대학교에 오면은 재미가 더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중고등학교보다 더 진부하고 이건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생들은 게임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활용해 보자. 지금 현재 이 클래스의 출석 과제 뭐 이거 100% 몇십 퍼센트 이것들은 학생들한테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은 이런 구글 클래스 드래프트에 나오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그 가정이 정말 그야말로 눈으로 보이면서 그 가정이 중심이 되고 그 가정에 자주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점점 강하고 있는구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투력을 강화해야지라고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MZ 세대한테는 정말 강한 그러한 교육적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제가 1학기 때 박정필 교수님 또 티칭 카페에서 발표한 것 중에 게미피케이션인가요? 예, 게이미피케이션. 네. 그게 그러면은 게임 상황에서의 어떤 거를 우리 교수 수업하는 쪽으로 좀 접목시키고 이런 거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구글 크래프트 이거 하고도 뭐 연관이 되는지 짧게나마 조금 소개시켜 주시죠. 맞습니다.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것이 꼭 게임 그 자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업무도 우리가 좀 다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의 우리가 핵심인데요. 뭐 이 구글 클래스 크래프트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재미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공부를 좀 즐겁고 재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우리 일부 학과들은 굉장히 또 뛰어난 학생들 많이 오고 또 표준 편차가 많이 나는 건 알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1학년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 그냥 학습에 관심을 못 가졌던 학생들은 이러한 게이미피케이션 개념을 통해서 더욱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발표가 인상적이었던지 부총장님께서 지금 질의를 좀 하고 싶다고 하는데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발표 잘 듣고 봤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진입하는 단계다 보니까 수업에 뭐 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아직 많은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입학처 이런 데서 입학 설명회 같은데 직접 우리 사람이 설명하는 것 대신에 이것을 좀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해서 좀 활용하는 그것도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학교 공부할 때 예를 들면 학교 캠퍼스 할때 우리 정문으로부터 들어와서 쭉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실제로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쪽은 당장이라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가능하죠. 네, 뭐 부총장님 역시 좀 생각이 앞서 나가시는데요. 실제로 이번 8월달 서울권에서 그 수시 입학 설명회 자체를 이렇게 메타버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벌써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요. 학부모도 우리보다 앞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주지를 해야 됩니다. 이미 하고 있고 충분히 부총리 말씀처럼 활용 가능하다. 두 번째는 캠퍼스 투어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활용하다. 그래서 우리 경남대학교에 만약에 이걸 적용한다면 당장 교육 학습 이거는 좀 어렵고요. 셀러모니 우리가 어떤 입학식 졸업식 같은 그런 셀러모니를 조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은 공유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SK텔레콤이 그걸 물론 원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지역권에 있는 대학들이 컨택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도 우리 조금 그런 개념에 조금 우리가 지금 정도는 약간 선제적인 의미도 있는데 내년 1학기는 이미 좀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너무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